요즘 응급실 뺑뺑이가 난리죠. 사실 비율로 보면 아직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만 뺑뺑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그 케이스 자체가 이유가 있다 보니까 결과가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고요. 언론 기사화되기도 딱 좋은 내용들이라서 70대 노인이 20곳에서 거절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언론 기사화도 많이 됩니다. 며칠 전에는 한 국회의원의 부친이 본인도 의사였고요. 지역 유지라서 힘도 있는 사람이었다고 전해지는데도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별세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전체 스토리는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기사 제목이나 짧은 기사 내용에 담긴 그 단편적인 이야기만 봐서는 그 상황이나 그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제는 이 응급실 뺑뺑이라는 것은 고위층, 힘 있는 계층 그리고 의사들조차도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사 집단은 어느 정권이든 늘 패면 표가 나오는 보물 고블린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정치권과의 갈등은 자주 있어 왔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응급실이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응급실이 단축 운영을 하고 아예 폐쇄해버리는 병원도 생긴 데다가 응급실 의사들,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줄줄이 사직을 하고 있어서 큰 병원들조차 응급실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응급실은 병원으로서는 운영하면 할수록 만성적으로 손해가 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상급병원 지위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들은 응급실을 법적인 의무, 제도적인 의무, 그리고 도의적인 의무로 운영을 해왔고 어떤 상황에도 그걸 유지해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을 닫는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하고 절박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이 판국에도 윤석열 정부는 똥오줌을 못 가리고 군의관 한 두어 명씩 빈 응급실에 갑자기 처박아 놓고는 문제없다, 응급실 돌아간다 이렇게 거짓말만 해대고 있는데 아닙니다. 응급실 문제는 지금 우리 코앞에 당면한 대재앙이고 추석을 기점으로 정말 심하면 정말로 뻥 터져버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응급실 뺑뺑이는 왜 생길까요? 우리가 욕을 하더라도 누굴 욕해야 되는지는 알고 해야 되겠죠. 원래 이런 주제에 관심이 별로 없으셨거나 모르셨던 분들도 충분히 듣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응급실 뺑뺑이라는 것이 뭔지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119 구급대가 환자를 태우고 병원에 연락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환자가 있는데 이러저러한 상황이다, 이러저러한 증상이다, 조치가 가능하냐. 그런데 병원 응급실이 우리 그 환자 지금 치료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니 되는 다른 병원으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에 전화를 하면 각기 다른 이유로 그러나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환자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게 10군데가 되고 20군데가 되면 기사화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되는 겁니다. 응급실은 응급한 상황에 가는 겁니다. 응급 환자가 가게 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응급실인 거죠. 24시간 닫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야간을 예를 들어 보면 병원별로 응급의학 전문의가 있겠죠. 당직인 의사들도 늘 있겠죠. 그러나 모든 과의 모든 의사와 모든 간호사와 방사선사 등 다른 모든 전문 인력이 24시간 근무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응급실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응급실이라는 것은 응급한 상황을 처리하고 심각한 응급 환자에게 응급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또 주말에는 안 되는 것이 있고 당직 의사가 와서 하는 것이 있고 또 급한 경우에 퇴근 후에 쉬고 있는 의사에게 콜이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본질은 24시간 병원의 모든 기능이 다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그리 좋아하는 OECD 그 어디에 가도 그렇게 병원을 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뭐냐? 예를 들어 응급실의 의사가 환자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데 결과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제 페이스북에 의사를 소방관에 비유하는 글을 썼는데 누가 이쪽 건물에 불이 났는데 저쪽 건물에 물을 뿌리면 잘못 아니냐는 리플을 달았습니다. 뭔 덜 떨어진 소리인지 모르겠고 우리가 의료사고라고 말하는 것들이 왼쪽 다리를 수술해야 되는데 오른쪽 다리를 수술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뱃속에 모자를 넣고 꼬맸더라 수준의 개그인 거고요. 어쨌든 응급실에 온 환자가 의사의 과실이 없이 어떤 장애가 남았거나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응급실이고 병원이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한국에서는 요즘은 무조건 소송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판사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응급실 의사가 의료 행위상 잘못한 것은 전혀 없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뭔가 일이 일어났지 않느냐. 그러면 응급의학 전문의 네가 외과 의사도 아닌데 왜 네가 꼬맸어? 내과 의사도 아닌데 왜 그 약을 썼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적게는 수천만 원, 많으면 8억짜리, 10억짜리 배상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 야간에 병원의 기능이 낮의 50%라면 나머지 없는 50%의 가능성에 손가락 하나라도 걸쳐있는 사람이 환자로 오면 내과적 문제인데 내과 의사가 없다든지, 그러면 병원에서는 일단 오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안 된다고 말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넘기지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무것도 못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 환자가 진료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과 의사가 없으니까, 지금은 어떤 검사를 못하니까. 응급실이 아니라 어떤 콜센터처럼 운영될 수밖에 없도록 밀려나 버린 거예요. 제도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의사에게 그리고 병원에게 선택지가 뭐가 있습니까? 환자를 받으면 아주 높은 확률로 무조건 소송을 가겠죠. 그리고 억대로 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요즘 의료계가 High Risk, Low Return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Low Return, 원래는 Low Return이죠. 소송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매일같이 법의 철퇴가 응급실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환자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왜? 응급실이니까. 원래 응급의료를 하게 되어 있는 곳인데 그 응급의료라는 것을 못하게 법이 막아놓은 겁니다. 판결들이 막아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을, 이런 배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응급실 뺑뺑이 타령만 하면서 그걸 근절하겠다고 나서니까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라는 게 다 엄마 쟤 흙먹어 이런 수준의 헛발질 뿐인 거예요. 몇 달 전에 정부는 어떤 회담 자리에서 앞으로 정부는 응급실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환자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겠다, 무조건 받게 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면 이미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그런 상황에 이미 처해 있는 응급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일단 환자를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가락 하나 안 대고 눕혀둡니까? 아니면 우리는 인력이 부족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환자가 개인적으로 싫어서 안 받는다. 정말 그냥 싫어서 안 받는다고 해야 됩니까? 절대로 인력 부족 때문에 안 받는 게 아니라고? 그 자리에서 의료계 측이 실제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치료가 안 되는 환자를 받아서 문제가 생기면 그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느냐? 그런데 정부 측 대표 왈, 예? 그런 거 없는데요? 한 번 생각조차 안 해본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떠들고 있는 안의 문제점이 뭔지 정부는 고민조차 안 해봤다고요. 문제가 뭔지 공무원들은 애초에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 판사가 만든 거예요. 판사들이 판결로 응급실 뺑뺑이를 창조해낸 겁니다. 법이 응급실 뺑뺑이를 점점 더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응급의학 전문의가 부족해서 그렇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응급의학 전문의의 숫자는 지난 10년 동안 131%나 증가했어요. 2.3배로 늘어난 겁니다. 단 10년 동안. 그런데 응급실의 숫자는 그렇게 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도 전국의 응급실의 응급의학 전문의 일자리보다 전문의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의사가 부족한가?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급의학과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법이 응급실에서 의사가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요. 응급의학 전문의가 모자라서 응급실 뺑뺑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일을 못하게 법으로 막았으니까, 사법부가 막았고 행정부가 막았고 판사들이 막았으니까. 응급의학과는 전공의가 전문의를 딱 딸 때 소송을 4개씩 달고 나온다고 할 정도입니다.
뺑뺑이가 안 생기는 게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이상하고 오히려 뭔가 비정상적인 거예요. 개인 택시 면허를 가진 사람이 5천만 명 중 2천만 명이라도 법으로 택시 운전을 못하게 막아놓으면 택시기사는 스치기만 해도 5억, 10억씩 배상을 해야 된다. 택시기사는 뻑하면 그냥 감옥에 보내버린다. 잘못이 전혀 없어도 심지어 버스기사가 잘못을 해도 택시기사가 배상하고 감옥에 간다. 이러면 길거리에 택시는 한 대도 못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택시 부족을 해결하겠다고 택시 면허를 1,000만 개 더 늘리겠다. 이러면 택시 부족 문제가 해결이 되냐고요? 안 되겠죠. 그러면 장롱 택시 면허가 1,000만 개 더 늘어날 뿐이잖아요. 이 판국에도 판사님들께서는 천지분간을 못하고 오늘도 응급실에 의사들에게 철퇴를 휘두르고 계십니다. 저는 원래 판사라는 직역한테 악감정을 전혀 갖지 않은 사람이고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판사들 본인들이 나중에 응급실 뺑뺑이를 당할 때 그게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판국에 온라인에는 이딴 개소리가 응급실 꿀팁이라면서 돌아다닙니다. 병원이야 뇌수술을 하고 있든가 말든가 사람이 없든가 말든가 그냥 당당히 걸어 들어가서 수십억대 소송 걸고 형사 합의금으로 한 5천만 원씩 뜨더라. 들어가자마자 녹음기 딱 켜고 그걸로 의사를 압박해라. 그러다가 죽으면 의사가 잘못이 없어도 과실치사다. 응급실 대란이고 뭐고 신경 쓰지 말고 이 꿀팁을 잘 활용하셈. 다행히도 이게 돌아다니고 있는 온라인 게시판들을 보면 반응은 다들 안 좋습니다. 응급실을 없애는 팁이네.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뺑뺑이가 생기는 거네. 그런데 문제는 한 사회의 민도는 가장 덜 깨어있는 놈들이 결정하는 것이듯 응급실에 저런 게 꿀팁인 줄 아는 놈들이 찾아가서 진상 부리고 개판 치면서 또 한 명의 응급의학 의사가 사직서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응급도 아닌 놈이 응급실에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서 응급실이라는 게 편의점 마냥 지 마음대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만 녹음기 딱 켜고 의사한테 야 너 똑바로 해 똑바로 안 하면 5천만 원이야 이러고 있는데 저런 놈들이 응급실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뺑뺑이가 안 생길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 응급실 뺑뺑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은 누구냐? 지금도 숫자상으로는 충분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아닙니다. 의사 손발을 다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응급실에서 도저히 환자를 받을 수가 없게 하는 판사들이 그 첫째고 문제 해결은 못할 망정 개 멍청한 헛소리나 대책이랍시고 내놓으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윤석열, 휘하, 대가리 썩은 공무꾼들이 그 둘째입니다. 저런 응급실 꿀팁이나 공유하는 응급실에서도 깽판을 치면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되는 줄 아는 저 덜 떨어진 진상 가짜 환자들은 의사를 힘들게는 하지만 의사들은 진상짓은 견딥니다. 그러나 판사들과 공무꾼들은 이 의료라는 시스템을 그 근본부터 무너뜨리고 뿌리를 고사시키는 중인 거예요. 응급실 뺑뺑이는 바로 판사들 그리고 공무꾼들 때문에 생긴 것이고 이것을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뺑뺑이가 문제가 아니라 응급의료 체계가 아예 없어지게 될 거예요. 뺑뺑이는 고작 그 전조일 뿐입니다. 환자를 받으면 억대로 배상하고 감옥에 가게 하면 환자를 안 받는 게 의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그걸 강제로 받게 만들면 의사를 안 하는 게 의사에게 남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응급실 뺑뺑이는 의사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판사들, 공무원들, 그리고 이 시스템에 호응하는 의사를 때려 패면 우리한테 좋은 일이 벌어지는 줄로 착각하는 대중이 만든 거예요. 사표를 내고 걸어나가고 있는 직원 뒤통수에 욕설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되돌아와서 자리에 다시 앉는 게 아니라 떠나는 발걸음을 더 가속할 뿐이죠. 여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병원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번 추석에는 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정말로 큰일 날 수도 있다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2022년 한 해 동안만 영국에서 진료 대기를 하다가 죽은 사람의 숫자가 12만 명이 넘습니다. 그게 OECD 의료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날이 거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